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그야말로 볼튼을 갖다가 맹공격하면서 나쁜 사람 볼튼, the bad, 그 다음에 the ugly, 추한 사람 아베 일본 총리, 그 다음에 the reasonably good, 꽤 괜찮은 사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지난 6월 16일 보면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은 군사 도발이 아니다. 즉 자기 땅에 있는 것 부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또 북한을 슬쩍 옹호하면서 이번에 볼튼 회고록을 보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백악관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은 봉숭아 학당이다. 난장판이다. 막 모두 까기에 들어갔어요. 이런 가운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30일 어제 그저께 EU 집행부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미국의 11월 초에 있는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보니까 드디어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낚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서 나왔죠. 한마디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거기에 뭐 문정인 씨라든가 그다음에 당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그야말로 옆에 도우미로 나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았습니다. 낚아서 김정은과 트럼프를 갖다가 만나게 하고 낚기 이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죠. 그런 가운데 쭉 분위기 몰아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급격히 힘이 빠진 김정은에게 또 보면 또 한번 트럼프를 낚았죠. 일본에 그다음에 G7 G20 정상회담에 온 트럼프를 낚아서 여기 판문점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탄복 없이 군복 없이 판문점에 가는 그 자체가 사실상 종전된 것이다 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았을 때는 김정은의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마치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는 그야말로 급전직하, 지금 평양 같은 경우 석 달째 제대로 배급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평양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면 권력 기반이 점점 약해진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김여정을 갖다 앞장세운 군부 강경 세력과 보면 묘한 갈등을 갖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미끼를 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3일이던가요?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확실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굳이 앞으로 넉 달 동안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올 11월 대선 재선 확정될 때까지는 북한을 그냥 일단 무시하고 북한의 문제는 치지 도해하는 상태로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공공에 처해 있고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도전자인 바이든한테 이곳저곳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정도의 미끼를 던져서 자 이번에 또다시 한 9월 10월쯤 판문점이 되었던 아니면 판문점이 더 상징적이겠죠.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자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 애걸복걸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 대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갖다 동결하는 것으로 맞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입장으로 봐서는 최악입니다. 왜냐니까 작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에서 그 당시에 볼튼이 주도하고 있던 미국 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에게 너희 핵시설, 핵물질 모든 것을 갖다 당장 배에 실어라. 그러면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에 갖다 놓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핵물질과 핵무기와 핵물질과 그런 관련 시설들 갖다 놓더라도
그 사람들 머릿속,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도 제취업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싹 정리할 테니까 일단 다 실어라. 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존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이 간단치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보면 지금 재선이 좀 위태한 상태에서 어쨌든 뭐라도 한 치적이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좀 홀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 했듯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대조한 가운데 그런 식으로 사인하고, 트럼프란 사람은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어떤 미국의 국익의 틀 속에서 기존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볼튼이 표현했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영국이 P5,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P5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국제 정치와 어떤 국제 역학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보면은 트럼프 쇼, 리얼리티 쇼 이런 것에 홀딱 빠져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히 던진 미끼를 턱 물어서 김정은과 만나서 쫙쫙쫙 사인하고, 자 드디어 이제 북한 문제 끝났다. 북한 비핵화 되었다. 비핵화 되긴 뭐가 돼요? 핵 동결한 건데. 비핵화가 아니죠. 일시 잠정 유보한 상태를 갖다가 아마 비핵화로 포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내에서 권위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어쨌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을 달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보면 참 저 운명의 좀 운명의 장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김일성 초대 저 수령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그동안 3년 동안 이른바 아직까지 그때 정식으로 취임을 안 했습니다. 김정일이 사실상은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상중 정치라 그래서 3년 동안은 유보 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가뭄에 모해서 식량이 바닥나서 거의 2,500만 국민 중에 작게는 몇십만에서 크게는 100 몇십만까지 굶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죠. 그와 같이 절체절명의 이른바 레짐이 국가가 무너질 그 위기의 순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여러 형태로서 북한에 숨통을 틔워주고 북한에 그야말로 급시우죠. 급할 때 내리는 그런 단비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앞서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권력 장악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정도로 보면 당과 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리더십,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에 보면 김여정을 앞세운 강경파들이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 어쨌든 대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막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물실 호기다.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마침 보니까 지금 국회도 범여권 190석 강력한 그런 입법부의 어떤 지원 아래 이제는 곤궁에 빠질 대로 빠진 트럼프를 갖다가 낚아서 아주 손절매라고 그러죠. 싼 값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갖다가 넘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침 보니까 이제 스티브 비건이죠. 미 국무부 부장관이고 보면 남북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이 마침 어제 그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아주 묘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양 정상 간의 만남을 갖다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했는데, 딱 잘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즉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정도의 미끼만 던져준다면은 스티브 비건 마침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방한합니다. 보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갖다가 만나게 하면서 결국 보면 아주 싼 값의 한반도의 평화, 즉 실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비핵화라는 이름만 슬쩍 내서서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갖다 해제해 줌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완벽하게 틔워주는 겁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구상을 갖다가 지금 계속 옆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문정인. 그러니까 볼튼은 나쁜 놈이고 아베는 아주 추한 놈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백악관의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은 봉숭아 학당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운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요하게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걸 뚫고 나갔던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라고 그야말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든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문정인 씨가 벌써 지난 6월 달에 그런 얘기했었죠. 지금 미국이 계속 대북 제재의 틀을 갖다 꽉 틀어주고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저질러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를 치고 나가고 미국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난 6월 달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김여정을 갖다가 앞장세운 북한의 강경 세력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간 대신 이들이 또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계속 코로나가 또 다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코로나에 몰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약간의 면만 세워준다면 트럼프는 흔쾌히 나와서 사인할 수 있는, 아니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도 나왔다시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이 군사훈련하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쫄려요. 바로 거기서 연합 군사훈련 군부하고 상의도 없이, 군 관계자하고 상의도 없이 바로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번에 또 두 번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1997년, 8년, 96년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갖다가 걸으면서 드디어는 인민들의 마음이 떠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장마당도 제대로 없었을 때예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사실은 퍼주기 정책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북한을 살려낸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드디어 보면은 권위도 실추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드디어 붕괴 일보 직전까지 몰린, 그래서 보면 미국이 대북 제재가 몇 달만 한 1, 2년은 더 가면 드디어 이제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에게 밀리면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고 그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낚싯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